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CM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말 전해주시죠. 예, CM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광주 동남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안도글입니다. 깊은 감사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CMB 방송이 우리 시청자의 귀와 눈이 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우리 광주 시민을 귀와 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민의를 최대한 경청해서 또 그 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의정 활동에 민의를 대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7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저희 네. 유권자들께서 이제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사를 제가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 어떤 정권 심판,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라,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높은 열망을 제가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책임감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새로운 정치를 이제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새로운 정치에 부합하는 어떤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각오를 지금 제가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전에 이제 지역구를 위해서 많은 공약 사항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역을 위해서 현안들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이제 제가 대표하는 지역구가 이제 광주 동남을인데요. 이제 광주의 이제 원도심이죠. 네, 공동화가 되면서 굉장히 지역 경제가 현재 낙후된 상태가 상당 기간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새로운 발전의 계기들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작년 한 해 우리 광주를 떠난 청년들이 약 7천 명에 가깝습니다. 네, 우리 광주 원도심에서 특히 많이 떠나고 있는데요. 다시 우리 광주 원도심을 청년들이 다시 찾아드는 어떤 그러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은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만들어지고 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들이 이제 마련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광주 원도심에 걸맞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제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바이오, 또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 네. 그러니까 영문 첫 자 따면 ABC 이제 산업입니다. 네. 먼저 이제 인공지능,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지정이 되고 네. 지난 정부부터 5년간 지금 4,500억 원 정도가 좀 투입이 돼서 네. 기초적인 인프라가 좀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광주 원도심에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이제 설립이 돼서 매년 한 300명 네. 엔지니어들이 지금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엔지니어들을 고용한 네. 전문 기업들이 한 100여 개 되어 있고 한 500여 명이 지금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불씨를 좀 살려서 그야말로 광주 원도심의 AI 밸리, 네. 우리 미국의 실리콘밸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도록 이렇게 AI 전문 기업들의 어떤 창업 전진 기지로 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네. 우리 조선대가 바로 인근에 있지요. 우리 조선대의 AI 네. 전용 캠퍼스 산단 유치도 제가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유망합니다. 네.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이렇게 대형 병원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 드뭅니다. 네. 이거를 잘 바이오 산업 특구로 우리가 잘 이걸 엮어내서 네. 여기에 새로운 혁신 신약이라든지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광주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원은 바로 문화 자원이죠. 네. 그리고 광주가 자랑하는 아시아 문화 전당,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네. 창 제작 인프라입니다. 우리가 좋은 인프라를 이제 갖췄는데 지금 그거를 제대로 이제 운영을 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아시아 문화 전당을 문화 발전소로, 네. 문화 공장으로 네. 이제 만들어낸다. 그래서 킬러 콘텐츠를 우리가 자체 생산하고 유통 공연시키는 어떤 그러한 산업 생태계를 네. 만든다고 한다면은 우리 광주 원도심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초석을 놓는데 제가 네. 우선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이제 곧 22대 국회가 또 개원을 네. 하게 됩니다.
앞으로 22대 국회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신가요? 네, 21대 국회에 대해서 우리 네. 국민 여러분 또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계시죠? 네.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해낸 게 없다. 예, 180석이라는 예, 야당에 당시로 여당이겠지만 네. 예, 민주당에 밀어 주었지만 예, 뚜렷한 성과가 좀 없었다. 그리고 또 정권도 뺏겼고 또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대해서 네.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지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22대에서는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국회가 중요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필요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정책과 프로젝트에 있어서 생산성을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여야가 정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쩌든지 국민이 바라는 민생을 해결하는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상생의 협치를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이 두 가지 과제를 분명히 국민들에게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에서의 당선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국회의원의 역할은 이제 국정 운영에 네. 예,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 기관이죠. 저는 저의 이제 장점이자 저의 이제 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경제 정책에 관한 이제 네. 전문성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저는 국가 발전의 세트를 지금 짜야 된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예, 구조적 변혁에 있다 이렇게 좀 네.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 또 그리고 기후 변화, 또 에너지 전환과 네. 같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서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위기가 되죠. 네. 예, 그렇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서 기회 요인을 조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이거 크게 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 선도 국가로 이렇게 도약을 좀 해내야 되거든요. 네. 이러한 도약에 필요한 국가 발전 청사진 또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좀 국회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하고 네. 정부를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네. 제가 나름대로 예산통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산업 또 경제의 어떤 지형에 좀 큰 변화를 네.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그 예산 확보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네. 당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또 할 계획이신가요? 예, 민주당이죠. 우리 네. 민주당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많은 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고 네. 하는데 제가 보건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있잖아요.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이제 정책통입니다. 네.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정책 현장이나 실물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성을 닦으신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서 저의 전문성을 좀 발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만이 민주당이 정책 역량이 곧 이제 수권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수권 능력을 키워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광주 시민이 바라시는 어떤 정권 교체의 어떤 기틀을 좀 마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정책통으로서 민주당의 좀 자리를 좀 잡으면서 현재 민주당인 만큼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를 좀 바꿔야 되겠죠. 네. 바꿔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제가 조금 주도적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국회의원 초선이신데요. 앞으로 초선 의원으로서 또 정치력에 대해서 시험대에 오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초선이기 때문에 여러 네. 가지로 있잖아요. 이제 부족함이 많을 거다 이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선이면은 또 이제 노련미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의 중요한 거는 이제 국회의원들, 국회, 정당의 역할을 좀 바꾸라 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참신한 어떤 비전과 열정이 더 국민들한테 더 봉사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자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나름 패기 그리고 또 신선한 네. 어떤 생각과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 분야에서의 어떤 우리나라 발전 그리고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또 전략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대안 제시 능력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제시를 좀 하고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또 예산통이죠. 그리고 제가 호남 출신으로 16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실장 그리고 12년 만에 기획재정부 좀 차관을 좀 역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제 정책을 제가 직접 다뤄보고 또 수많은 또 공공 프로젝트를 제가 기안해보고 예산을 넣고 또 집행 관리를 좀 해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쌓인 노하우를 제가 충분히 좀 살려서 초선이지만 뭐 재선 3선에 버금가는 그러한 역량과 어떤 성과를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는 또 혼자만으로는 이제 있잖아요. 일을 하는데 또 한계가 좀 있겠죠. 우리 광주에 좀 8분의 국회의원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초선이고 나름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도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개혁 의지나 또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러한 의지가 굉장히 세십니다. 그래서 8분이 이렇게 뭉쳐서 힘을 좀 모아서 저희들이 팀 플레이를 좀 하고 서로 역할 분담도 하고 해서 광주 시민들이 바라시는 그러한 정치적인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좀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유세 기간에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셨을 텐데요. 그중 인상 깊었던 지역민들의 목소리나 또 바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유권자께서 말씀이 이번에 이제 광주 의원들 8명 중에 7명을 이제 현역들을 이제 물갈이를 이제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의정 활동이라든가 지역 활동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십니다. 즉 존재감이 없었다. 그리고 뭔가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뽑힌 8명의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를 포함해서 아주 준엄하게 그걸 좀 받아들이고 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심을 좀 잃지 마라. 선거 때만 얼굴 비치지 말고 가능한 서울에서 의정 활동에 바쁘겠지만 항상 지역 주민들의 를 따르고 그 의견을 듣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직접 스킨십을 계속 유지해 달라. 그리고 현장에 와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또 현장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해결해 나갔는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라. 이런 구체적인 있잖아요. 그런 의정 활동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당선인은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또 상임위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상임위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상임위 선택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기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회나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역할이 뭐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현재 국회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제일 어려운 난제가 지금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저성장의 이 국면에서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도 현재 경제 침체의 늪에서 지금 벗어나야 되는 이러한 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워진 민생을 빨리 이제 되살려라 하는 저기 주문이 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기획재정부 차관 이제 경제 정책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제가 실력을 좀 연마를 했기 때문에 저의 전문성을 이제 제가 좀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 전반을 이제 관장하고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재정과 이제 금융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수단을 다루는 기획재정위나 금융위 쪽에 금융위가 포함되어 있는 정무위원회겠죠. 이런 쪽에 좀 우선 제가 선호하는 의향을 좀 표시한 바 있습니다.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굉장히 저는 존경하고 자긍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모두 우리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는 겁니다. 민주화 여정에 있어서 광주 시민들이 가장 크게 또 공헌하셨고 또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이제 경제 발전 혜택은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가장 뒤처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이룩하신 어떤 민주화에 대한 성과와 또 희생에 또 버금가는 또 그러한 이제 경제적 발전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광주 시민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 의원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저희 시민들의 어떠한 그 지지에 실질적인 경제적인 어떤 발전 성과, 지역 발전의 성과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답을 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통일만큼 광주 시민들의 어떠한 경제적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광주 특히 원도심의 어떤 경제 재도약을 위한 데 제가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지와 격려 또 아이디어 이제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